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가 세 번째 임기 도전할 수 있다. 스티브 배넌 전 책사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또 민주당 진영, 메인스트림 미디어 진영에서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스티브 배넌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연임이 아니면은 잠깐 이렇게 빠졌다가 돌아오면은 세 번째 임기 도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트럼프가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세 번째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 만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one in one이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one in on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나오는 사람. 그런 표현이거든요. 또 one in one. 뭐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one in one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트럼프 같은 사람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전에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트럼프 같은 그런 배짱, 용기, 그리고 지혜, 현명함, 화술, 유머 감각, 그리고 운 없었어요. 이런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세 번째 가능하다 그러면 찬성은 하지만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티브 배넌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8년 출마를 이제 하면은 2028년에 또 도전하면은 2033년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어쨌든 헌법을 보면 이제 2번 이상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연임한 게 아니라서 2번 출마가 가능하다. 그런 논리를 세웠는데요. 스티브 배넌이 이제 15일 뉴욕에서 열린 젊은 공화당 클럽 행사에서 트럼프의 2020년 대선 승리를 주장하면서 트럼프는 성경 앞에서 손을 들고 세 번째 승리이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헌법에는 그 연속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consecutive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2028년도에도 다시 대선 출마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됐느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언론인들 머리가 막 터지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트럼프는 이제 45대 대통령이었고 이번에 이제 47대 대통령이 되는 거죠. 2023년 1월 20일에요. 1951년 비준된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대통령직에 2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 2번 이상은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데요. 이 헌법 조항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4선 대통령으로 1933년부터 1945년 집권한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동안 2028년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에서는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예, 지난 그 전에 이제 타임 매거진 그 표지에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2024, 2028, 2032, 36, 40, 44, 48, 52 막 이런 식으로 영원토록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밈 영상을 트럼프가 올린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올린 걸 이제 리트윗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언론들 엿먹으라고 올린 거예요. 사실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는 지난 4월 말 타임 인터뷰에서 두 번째 임기 뒤 퇴임하고 수정헌법 22조를 뒤집는 시도는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사적인 자리에서는 3선 도전 가능성 계속 알아보고 있다고 그래요. 지난달 13일에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나는 다시 출마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FDR,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6년을 했다. 그는 4선이었다. 그러면서 재선 뒤에도 세 번째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5월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밝힌 게. 그러니까 세 번째 도전이 만약에 헌법상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스티브 배넌 같은 똑똑한 사람이 세 번째 도전 가능하다 이렇게 밝혀서 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화제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3선 가능하다면 출마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뉴스인데요. 최근에 나온 건데 미국이 신분을 속이고 미국 업체에 취업해서 돈을 벌거나 이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북한 간첩이죠. 14명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하고 최대 500만 달러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대법원 대배심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기업에 원격 취업하거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북한인 14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법무부는 이들이 2017년부터 2023년 미국인 신원을 도용해서 미국 기업과 기관에 취업해 돈을 벌었다면서 임금을 돈 세탁하기도 했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북한인들 중 일부는 고용주에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해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중국과 러시아 업체 두 곳에 속한 북한인 130여 명이 이런 식으로 번 돈이 적어도 8,8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FBI는 14명 얼굴 사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들어간 수배 전단을 공개했고요. 국무부는 북한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에 관련된 중국 업체 옌벤 실버스타와 러시아 업체 볼라시스 실버스타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서 최대 500만 달러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정보기술 노동자들 위장 취업이 북한 쪽 유력한 돈벌이 수단으로 떠올랐다고 보고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올해 5월에도 이런 활동과 관련해 북한인 4명을 현상 수배하면서 포상금 500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에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한 2023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을 유지했고요. 미국이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2008년에 해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때. 근데 2017년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그때를 계기로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북한을 지정했습니다. 이 오토 원비어 사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의 무자비함을 다시 볼 수 있었죠. 전 세계가. 그리고 트럼프가 어제 마사요시 손정희 제1교포죠. 예,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하고 말하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1,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사요시 손이요. 그래서 AI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트럼프 2기 정부 동안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챗GPT에 대한 15억 달러 규모 투자 등 이미 발표된 것도 전체 투자 규모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1,000억 달러에 만족하지 말고 2,000억 달러, 두 배 정도 투자해라 미국을 위해서. 그랬더니 이제 손정희가 역시 그 딜을 굉장히 잘한다. 트럼프가 굉장히 딜을 잘한다. 그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이렇게 그 IT 업계 쪽 CEO들이 줄줄이 트럼프 반지에 키스하고 있습니다. 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얼마 전에 트럼프하고 만났고요. 2,000억 달러 투자라니까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손정희입니다. 손정희가 원래 꿈이 교사였죠. 어렸을 때. 예, 교사였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국적이 일본인이 아니면은 교사가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사업가 길로 간 겁니다. 손정희가.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도 자기 부인과 함께 이제 트럼프하고 만나고요. 그다음에 구글 창업자였죠. 서게이 브린 트럼프하고 역시 만났다고 그럽니다. 예, 다들 지금 이제 줄 서고 있습니다. 다 트럼프를 탄압했고 트럼프 지지 진영을 탄압했고 뭐 저까지 이제 탄압을 했으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은 계정까지 아예 폐쇄시켜버렸죠. 트럼프 쪽 지지하는 분들 많이 이렇게 계정을 폐쇄시켰는데 지금은 줄줄이 무릎 꿇고 있어요. 트럼프 앞에서. 모인 자리에서 마크 저커버그한테 국기에 대한 경례도 이렇게 하라고 시켰대요. 트럼프가. 그 반 존스, 공산주의자 반 존스, CNN 그리고 오바마 측근이죠. 뭐라 그랬냐면은 트럼프가 지구상에서 가장 세다, 가장 영향력이 크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가장 똑똑하다. 우리 전부 다 덤벼들어도 트럼프 한 명 못 당해낸다. 이렇게 대놓고 극찬을 했습니다. Trump outsmarted us 그러면서요. 저는 이미 이걸 벌써 트럼프 2010년 2010년이 뭐예요? 2003, 4년 때부터 느꼈어요. 트럼프만큼 똑똑한 사람이 안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을 출마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고 나중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다들 메인스트림 쳐다보고 있을 때. 트럼프는 문화 현상이고요. 뭐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한테는 비할 바 못됩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국가 이념으로 이렇게 세운 인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마가 열풍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질 겁니다. 그래서 7개 경합주가 4년 뒤에는 경합주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이어서 뭐 제이디 밴스가 되든 트럼프 주니어가 되든 에릭 트럼프가 되든 제가 볼 때는 최소 앞으로 공화당이 향후 20년 전성시대를 계속 활짝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고 너무 작용화돼 있어가지고 미국이 이제 우 쪽으로 확 틀 필요가 있어요.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 좀 정상화가 됩니다. 아직도 정상이 아니거든요, 미국이. 너무 여전히 작용화되어 있는 게 많고 교육도 오늘 일론 머스크가 또 교육 제도까지 뜯어고치겠다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어린이들에게 과학, 공학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사립학교를 개원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Ad Astra라는 이름의 이 학교는 미국 유명한 사립 아동 교육기관인 몬테소리 스쿨과 비슷한 형태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테슬라 본사와 스페이스X 시설과 가까운 텍사스주 베스트롭 외곽에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초기 허가를 내줬거든요. 텍사스주가. 그래서 21명 학생을 수용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커리큘럼에 통합하는 것을 강조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요. 3세부터 9세 모든 어린이에게 열려 있다고 학교 측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안티 woke, 그러니까 정치적인 올바름, 거의 미쳐 있는 수준이죠. 정치적 올바름을 반대하는 그런 취지에서 과학, 공학 중점 어린이 학교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woke는 다 없애버려야 돼요, 미국에서. 자, 이제 한국 언론, 한인 언론 대다수가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신처럼 떠받들죠. 뭐 신인양, 뭐 뉴욕타임스, 와포, CNN 거의 뭐 매일마다 저라고 그러는데 뭐 그건 제가 있어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심하죠. 그럴 거면 언론인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뭐하러 하는지 그냥 월급 봉투 받고 그냥 출근 도장 찍고 퇴근 도장 찍고 그냥 뉴욕타 와포 CNN만 번역해서 보도할 거면은 미국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면 한국에서 그냥 그거 봐도 다 되는 건데 언론인들이 말이죠.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언론사에 있으면서 정말로 거기서 언론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중인 2020년 9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ABC 방송 앵커 조지 스테파노폴러스 클린턴 측근입니다. 조지 스테파노폴러스하고 만난 적이 있었죠. 이제 그 타운홀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적대적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낸시 메이스 연방 하원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이제 낸시 메이스가 이제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당한 여성인데요. 여성 연방 하원의원인데요. 어떻게 당신이 트럼프 같은 강간범을 지지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죠. 이런 인간들이 언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언론들이 썩어 뭉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론들을 보면서 신처럼 떠받들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ABC, MBC, CBS 그러면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국 언론, 한인 언론들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맞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훨씬 나아요. 시민 저널리스트들이 훨씬 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림보다. 마르사 라더스도 자, 이 인간이요. 리사 스타. 이 사람도 완전히 무슨 저널리스트입니까? 60미니트스도 완전히 망가졌죠.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들이 얼마나 미쳐 있는지를 폭로한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랑 디베이트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한국 언론, 한인 언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랑 디베이트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팩트 베이스가 아니고 다 가짜 뉴스 베이스니까. 자, 레슬리 스탈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류 언론들 무너지고 있고 미래도 굉장히 어둡다. 당연하죠. 그렇게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 오보, 고의성 오보 내보냈는데 이제 미국인들이 정신을 차린 거죠. 안 속는 거죠. 그런데 한국 언론하고 한인 언론들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아직도. 향후 4년 내내 이렇게 오보 내보내고 그러라고 하세요. 한국 언론, 한인 언론 그러다가 진짜 한국 기업들까지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이제 그 디자인 바이 아키텍님 유튜브 구독자시고 얼마 전에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랑 이제 식사 한번 했는데요. 이거는 꼭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기자님 그러면 저 이거는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하고. 너무 피해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한국 가짜 뉴스, 한인 언론 가짜 뉴스 때문에. 한국 언론, 한인 언론은 가짜 뉴스 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방송을 많이 봤던 거예요. 전혀 반대되는 얘기들을 하니까 올바른 얘기들을 하고 진실들을 얘기하니까 한국 언론, 한인 언론들은 가짜 뉴스 맨날 제공하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냥 아예 뭐 제목부터 뭐 루저 맨날 트럼프가 어떻게 루저입니까? 다 이기고 다니는데 승자 중에 승자죠. 패러다임을 바꾼 엄청난 승자죠. 딥스테이트 진영을 때려 눕힌 승자죠. 트럼프 같은 정치 승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웃사이더 중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두는 인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역사적인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이고 제 인생에서는 가장 대단한 인물 한 명 꼽으라 그러면 전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예, 누가 더 있어요? 트럼프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미국을 바꿔놨는데 미국이 삐뚤어지게 가고 있던 거를 바로잡아준 게 바로 트럼프인데 언론까지 지금 두들겨 패가지고 지금 제자리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트럼프 아닙니까? 언론들의 그 싸가지 없는 행동들, 언론들의 삐뚤어진 행동들,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게 트럼프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언론 때려눕힌 사람 트럼프가 최초예요. 그 점에서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트럼프를 까면은 멋있는 건 줄 알고 착각을 단단히들 많이들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싫어서 그런 언론사들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싫어서. 흰색을 까만색이라고 그러고 까만색을 흰색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네들이 봤을 때가 아니라 뉴욕타임스, LA타임스에 따르면 그렇다고 하니까.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죠. 자기 눈을 믿지 못하면은 그럼 한심한 거예요. 예. 꼭 뉴욕타임스가 A가 B가 이렇다고 하니까 C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 언론이 아니고 그냥 카피페이스트 마스터예요. 그거는. 근데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모습 보면은 답답하고 여전히 정신 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레슬리 스탈은 헌터 바이든 랩탑에 대해서 가짜뉴스 퍼뜨린 할머니예요.
여러분께서 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원금을 보면은 삼성이 해리스한테 카말라한테 90%, 트럼프한테는 10% 전체 후원금 중에서요. SK 같은 경우에는 아예 후원을 안 했고 현대차 카말라한테 98%, 트럼프한테 2%, 기아 카말라한테 91%, 트럼프한테 9% 이렇게 전체 후원금 중에 이렇게만 딱 할당해 줬다고 합니다. 이거 트럼프가 기억 못 하고 있을까요? 다 기억하죠. 다 기억하죠. 한국 언론들 그 잘못된 언론 보도 행태 때문에 이렇게 속는 거 아닙니까? 한국 기업들까지. 그래서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방위비 노래 부르는데 트럼프 때 오히려 경제적으로 좋았어요, 한국이. 그리고 유류비를 내리면은 그만큼 경제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꾸 방위비에만 꽂혀 있을 게 아니라. 그리고 방위비라는 것도 미군 체류비예요. 체류비. 전기요금 내고 이런 일에다 쓰여지는 돈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카말라 만만세 아닙니까, 이게 한국 기업들이.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좋아하겠어요, 이걸?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 오보에 속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냥 부정적인 보도 일색이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그냥 그렇게 가라고 해요, 그러면 계속. 그냥 안티 트럼프로 향후 4년간. 그러면은 한국한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그때부터 이제 막 접촉을 시도하고 저한테도 뭐 기업들 일부도 그렇고 기업 관계자 그다음에 뭐 정부 관계자 쪽에서도 트럼프 쪽 이제 연락 받고 싶다고 제 네트워크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좀 계세요. 근데 지금 알려도 약간 레이트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되기 전과 후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배팅이에요. 모든 게 배팅이에요. 모든 게 배팅이고 인생 자체가 배팅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치도 마찬가지고. 근데 비즈니스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카말라 같은 그런 허접한 후보, 가장 역대 미국 역사상 가장 허접한 후보인데 마치 여신인 것처럼 묘사하고 그러는 한국 언론 그리고 한인 언론의 자세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을 이끌었을 때 경제적으로 얼마나 엄청나게 호황이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꾸 가짜 뉴스 보도하고. 그래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공개된 모금액을 살펴보면은 한국 주요 대기업 중에서 삼성이 올해에만 354만 달러로 가장 많은 돈을 미국 대선판에 투입했고요.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 활동을 위해 삼성 SDI 아메리카, 삼성전자 미국법인 이렇게 6개 주요 계열사가 뭉쳐서 만든 삼성그룹이 후원금을 냈는데요. 또 카말라를 향한 후원금이 3만 1,448달러로 가장 많았고 트럼프는 10분의 1 수준인 3,483달러였습니다. 저도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바보같이 여기저기 휘둘리는 게 싫거든요. 언론들 때문에. 근데 제 방송을 이제 많이 한국에서도 못 받겠죠. 제 걸 또 제재를 하고 그러니까 구글이. 근데 뭐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이제 있는데 미국 정치에 대해서 올바르게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뭐 엠킴도 있고 마이클 신 박사 계시고 또 강미은 교수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충근 박사님도 계시고요. 마이클 신 박사님, 이충근 박사님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왜 그러니까 다 많이들 제재를 받긴 했죠. 이 채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유튜브 아마 코리아에서 소관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직격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SK그룹이 254만 달러 후원금을 투입했는데 보면은 그 특정 대선 후보는 따로 이렇게 후원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3위가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인데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23만 달러, 48만 달러로 총 171만 달러를 로비 자금에 썼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 후원 비중은 대선 후보 정당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뭐 LG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앞으로 공화당 전성시대입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20년간 최소. 제 공화당 전성시대라는 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연방 상하원까지는 계속 장악할 것 같아요. 공화당이.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가지고. 그리고 공화당은 지금 트럼프 당이나 마찬가지고 공화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좋아서입니다. 트럼프가 좋아서. 트럼프 그 마가 어젠다가 좋아서. 특히 한국 분께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누가 좋아서요? 트럼프가 좋아서. 왜 좋아서? 역대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많이들 생각해요. 미국에서. 예? 한국에서는 막 미치광이 뭐 광대 후보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이미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급이라고. 아무리 부정해봤자 예? 팩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트럼프 싫은 게 뭐 멋있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후회해요. 자꾸 앞으로도 4년 내내 그냥 트럼프가 집권 당시에도 이번에는 그리고 다르거든요. 물론 2016년에 당선됐을 때도 연방 상하원 다 장악을 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루키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힘을 많이 발휘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달라요. 계속 그렇게 이제 안티 트럼프 노래 부르고 하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한국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물론 뭐 이재명이 이제 내가 한국의 트럼프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걸 보니까 트럼프가 또 이미지가 좀 그런 거 보면은 개선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인들을 열광시키는 그런 지도자거든요. 이재명 더민당 대표가 그 정도 레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절대 아니죠. 솔직히 절대 아니죠. 어떻게 트럼프하고 비교합니까? 어떻게? 제가 뭐 윤 대통령도 트럼프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얘기를 그전 방송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계엄령 전에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지형을 얼마나 이걸 다 바꿔놨는지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문화 현상이고 트럼프는 정치 현상이고 경제 현상이고 글로벌 현상이에요. 지금 트럼프 움직임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들은 많이 깨어났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 통틀어서 트럼프를 가장 싫어하는 그 나라가 한국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바로 언론사들의 잘못된 행태들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물론 미국 언론의 대다수도 안티 트럼프였지만 한국에서 나오는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그거보다 더 극악 무도한 인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신났다는 듯이 나 트럼프 더 까야지 하면서 그 쓰는 기자들 보면 왜 그래요? 예? 왜 그러는 거예요? 뭐 그래 안티 트럼프 해가지고 돈 막대하게 돈 벌면 좋은 거죠. 뭐 득되는 게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트럼프가 미국 72년에 최초로 에너지 독립국 만든 거 아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에너지 장악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 관세가 미국을 반드시 부강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관세는 미국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관세를 무조건 때린다는 게 아니라 관세를 무기화해가지고 사법부를 무기화하는 게 아니라 관세를 무기화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젠 좀 내렸더라고요. 조선일보였어요. 거기서 딱 밑에 내려보니까 트럼프도 막 이상하게 나온 사진을 이렇게 매일 에브리데이 고정 컷으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2기 그러면서 막 트럼프 미치광이 모습 막 이렇게 모자이크를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트럼프가 알면 좋아할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잘못된 내용 보도하면은 이렇게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놈처럼 조지 스테파노폴리스처럼. 트럼프가 언론사 상대로 이렇게 고소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승소죠. 그래서 합의금 1,500만 달러나 받아낸 거는 빼박이어서예요. 빼박.
트럼프를 강간범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놈이. ABC 대변인은 이렇게 밝혔어요. 트럼프 당선인 소송 비용 100만 달러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재단 박물관에 1,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명예훼손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신 나간 언론인 한 명 또 이게 언론인도 아니고 얘는 이제 민주당 대변인 역할을 했었잖아요, 옛날에. 예. 그래서 트럼프는 조지 스테파노폴로스가 방송에서 트럼프가 강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발언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칼럼니스트 2023년에 진 캐롤에 대한 성적 학대와 비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맞지만 강간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이진 캐롤도 제가 볼 땐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이용하는 것 대찬성이에요. 제가 처음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무역 정책이었습니다. 무역 정책이 미국이 엉망이어가지고 이렇게 러스트 벨트, 미국이 얼마나 그 빈부격차가 심해요. 이렇게 계속 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나라 상대로 이렇게 적자, 무슨 자랑하듯이 여기저기 적자 국가. 그리고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유머러스하게. 내가 쫙 보니까 미국이 흑자를 올리는 국가가 없더라. 몇 개 국가가 있는데 그들 국가들도 깜짝깜짝 놀란다. 우리가 어떻게 미국 상대로 적자를 올리느냐 하면서 이제 흑자국으로 돌릴 것 같아요. 트럼프 지금 스타일 보면은 이번에는 여러 국가 상대로 이제 흑자를 얻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 적자국들하고는 아예 그냥 인연을 끊어버리자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이번엔 강공 드라이버 분명히 가요. 2기 때는. 2기 때는 일반적으로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다 세게 갔거든요. 자기가 펼치고 싶은 정책. 3선 도전하지 않아도 되니까. 글쎄 뭐 트럼프 3선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강공 드라이브 갈 겁니다. 예. 강공 드라이브로 가야 지지자들도 더 결집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트럼프가.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트럼프를 사랑하는 거예요. 2016년 때도 세 개 다 이겼고 백악관, 연방상원. 이번에도 백악관, 연방상원.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발 세게 나가라 이 얘기죠. 당신이 원하는 정책들 다 펼쳤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근데 뭐 안티 트럼프 뭐 한국 언론, 한인 언론들은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대가는 누가 지불할지 신경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들 보면 그냥 맘대로 그냥 뭐 난 그냥 안티 트럼프 할래 뭐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 derangement syndrome. 트럼프 증후군이 굉장히 지금 문제예요. 한국에서도. 트럼프 증후군. 한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땐 트럼프 증후군입니다. 아니 정말 균형 있게 트럼프를 바라보면서 싫어한다면은 오케이. 근데 지금 완전히 잘못된 정보들만 섭취하고 싫어하는 거는 문제인 거죠. 트럼프 증후군에 시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한국 언론인들, 한인 언론인들 제발요. 제가 뭐 오바마 바이든 마음에 안 들지만 제가 뭐 매일마다 그렇게 막 바이든 개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정책들이 미치광이 정책들이 많으니까 싫었던 거죠. 트랜스젠더 정책이나 이런 비판적 인종이론이나 사법부를 무기화해서 공격하는 거, 트럼프 진영 공격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고 비판한 거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조 바이든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고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이런 적도 없고. 근데 마치 한국 언론들 보면은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같아요. 보면 싫어하는 레벨을 보면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도 마치 트럼프는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는 인물처럼 묘사하잖아요. 지금 언론들이. 트럼프 이번 인선에 반대 깃발을 들어올리는 그런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있으면은 다음 경선 때 날려버리겠다. 그렇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예. 플로리다주 팜비치 회견 때. 날려야 돼요. 그냥 마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날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가 아닌 트럼프하고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그 반대말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사람들 다 기억해 놓고 있다가
프라이머리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경선 때 그냥 날려버려가지고 트럼프 마가 진영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넣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 트럼프 정책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또 이런 인물 제가 그랬잖아요. 원앤원이라고.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인데 강공 드라이브 가게 해야죠. 제가 트럼프의 가장 큰 결점은 인사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사 문제, 인선. 16년 때. 근데 이제는 그런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트럼프가 그런 실수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실수를 한 덕분에 이번에 인사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예. 인물들이 다 너무 훌륭해요.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 마가 어벤져스.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벨웨더 이거 경합 지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카운티 경합 지역 카운티.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이었죠. 6,900만 표 받았고 873개 카운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19개 경합 지역 중에 18개 이겼고요. 플로리다, 오하이오, 아이오와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연방 하원에서도 승리를 거뒀고요. 바이든 2020년 때 트럼프 먼저 보겠습니다. 트럼프 7,400만 표. 이게 이제 2020년 때예요. 2020년 둘 비교한 건데 바이든이 8,100만, 트럼프 7,400만, 477개 카운티 이겼다고 그랬죠. 바이든이. 트럼프는 2,497개 카운티 이겼고요. 경합 지역 딱 한 곳만 이겼습니다. 카운티 바이든이. 트럼프는 19개 중에 18개. 벨웨더스. 플로리다, 오하이오, 아이오와 다 졌거든요. 바이든. 그러니까 저도 이 대목이 가장 이상했던 거예요. 트럼프는 플로리다, 오하이오, 아이오와 다 이겼습니다. 연방하원 졌죠. 연방하원 이겼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니까 2020년 문제 있었던 거죠. 확실히. 이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2020년 때 트럼프가 경합 지역 다 이겼잖아요. 보면은 카운티 딱 한 곳만 지고 미시건주 블레인에서만. 델러웨어 켄트에서만. 트럼프가 이번에는 두 곳을 졌어요. 경합 지역 중에서는 카운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2020년 선거가. 장난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MBC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를 한 건 아니겠습니까? Too big to rig였다고. 내가 압도적으로 표를 얻었기 때문에 이긴 거라고. 그들이 장난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일론 머스크가 X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나 ABC, MBC 아니 KBS, SBS, MBC에서는 이런 건 왜 보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Corrupt legacy media paid for by deep state Democrats. 예. 레거시 미디어. 민주당원들한테 돈 받다. 바이든 정부 로이터한테 얼마요? 3억 달러 계약 수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제 바이든 정부로부터 3억 달러 정부 계약 따냈다는 얘기죠. 이걸 보라니까요. 딱 보면 무슨 뜻인지. 예? 바이든 정부는 로이터에 3억 달러 이상 정부 계약을 지불했다. 11개의 다른 바이든 정부 기관이 일란 머스크 얘기하는 거죠. 일란 머스크 사업체를 표적으로 삼았다. 11개 기관 모두 로이터에 수백만 달러 지불했다. 그 후 로이터는 일란 머스크와 그의 사업체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작업이라는 기사를 써가지고 뭘 받았어요? 퓰리처상 받았다. 퓰리처상까지 썩은 문드러진 겁니다. 노벨상도 말할 것도 없고 만만세 부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퓰리처, 노벨, 아카데미. 자, 터시 게벌드 D&I 국장 지명자죠.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터시 게벌드도 인기 많아요. 맨날 뭐 언론들 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된다느니 저렇게 문제가 된다느니 참전 용사고.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여성 한 명을 꼽으라면 터시 게벌드예요. 터시 게벌드. 근데 이런 사람들 자꾸 이상하게 묘사하고 한국 언론도 보면은 메인스트림도 마찬가지지만 자, 1,100명 이상 제한군인 베테랑들이 터시 게벌드 지지한다고 몰라요? 국가정보국장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은 이상하게 중국인들한테 너무 잘해줘요. 예? 아동 포르노 이미지 47,000개 갖고 있어서 체포된 중국인에게 조 바이든이 사면해줬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비판했어요. 바이든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진짜. 이게 완전히 그것도 아동 포르노인데 아동 포르노. 보면은 진짜 민주당 쪽에서 소아성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예? 14세에서 24세 사이 성관계 가지면 합의하에 그러면은 메건 리스트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고 성범죄자 리스트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것도 캘리포니아 정신 나간 주지사 게빈 뉴섬이 서명해가지고 통과시켰는데 소아성애 좀 근절 좀 합시다. 예. 민주당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말이 되는 행동을 좀 하는 거 봤으면 좋겠어요. 바이든하고 카말라 정부가. 사면하는 것도 꼭 아동 포르노범 이런 사람들 사면해주고 중국인. 자 이제 한국 정치로 가서요.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9명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국회 선출 목 3명이 공석이고요. 헌법 113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에 헌법재판관 6명 전원 찬성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인 체제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면 재판관 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지만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그 파면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는 거예요. 자, 로컬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노숙자 엄청나게 많죠. 캘리포니아 보면은 뭐 거의 뭐 후진국 제3세계 수준인데 미국 보면은요. 240억 불이나 쏟아부었대요. 지난 5년간. 240억 불. 제가 볼 때 이 240억 불 중에서 239억 불 정도는 관료들에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숙자들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 걸 원하는 거죠. 정부 기관에서는 돈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노숙자 프로그램을 위해서. 자 그리고 이거 보면은 트럼프가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짜 언론사 상대로 디모인 레지스터 아이오와 유력지죠. 디모인 레지스터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론조사를 조작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소 이유에 대해서 사기이자 선거 개입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디모인 레지스터가 선거 사흘 전에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트럼프를 상대로. 아이오와에서 47% 지지율로 트럼프의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했다.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근데 실제 결과는 어땠다고요? 트럼프가 13%포인트 이상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문제 여론조사를 수행한 게 바로 제이 앤 솔저라는 여성인데요. 그래서 업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트럼프가 이 여자인데 가짜 뉴스들 다 때려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고소 방침에 대해 디모인 레지스터는 여론조사 분석상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보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소송을 할 만한 사안도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언론사 상대로도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바로 잡아야 한다. 미국이 올바르게 서는 데 있어서 언론이 바로 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틱톡에 대해서도 따뜻한 감정이 있다. 그래서 지금 퇴출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연방상하원 그리고 바이든도 서명을 했는데요. 트럼프는 살리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 젊은 층에서 34%포인트 차로 내가 이겼는데 틱톡이 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틱톡이 기여를 많이 했죠. 보수 목소리가 살아 있습니다. 틱톡에서 뭐 요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는 보수 진영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쪽은 잡아야 돼요. 이거 다 소셜 미디어랑 언론 다 때려 잡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전할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 알부민 hnhkorea.com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누르신 다음 추천인 진실정치 할인 코드 W20 기재하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원용석의 진실정치가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진실정치 구독, 라이크, 공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라이크, 알람 설정.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터닝 포인트 USA 어메리페스트 행사가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출장을 다녀옵니다. 제가 그 전에 CPAC 행사는 많이 갔었는데 터닝 포인트 USA는 이번에 처음으로 가보게 됐습니다. 그날 주요 이슈들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